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 의심 환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원인 미상이었습니다. 브루셀라나 큐피버 등도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래서 더욱 국민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환자들의 증세가 그리 심하지 않다는 건데 어쨌든 공포와 걱정은 미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겠죠. 난데없는 기자회견과 같이 그 이유를 궁금하게 만드는 정치적 행위도 궁금증과 더불어서 전국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더하게 해서 여러모로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병이든 정치든 그 이유와 원인이 확실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결국 국민들을 안심시킨다는 사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지금 이 순간 아빠가 출근할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코란도 투리스모에 SUV를 더했다. 뉴 파워 코란도 투리스모 탄생. SUV용 에리트 2.2 엔진, SUV용 7단 독일 미션, SUV용 4휠 드라이브. Recreation Base Camp New Power Corando Turismo. 전방에 뭐가 보입니까? 네, 수원 IC가 보입니다. 또 뭐가 보입니까? 청명산 숲과 수원 영통이 보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1679세대 용인 기흥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전방에 힘찬 함성 발사! 10월 오픈 예정 031-274-0080.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눈 떠보니 택시 안, 지갑도 배터리도 깜빡하신 부장님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정화를 바치려 무엇보다 니나노. 핸드폰이 꺼져도 되니까 니나노. 간편 결제도 티머니도 페이커. 전원이 꺼진 후 약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국정화 찬반에 대한 여야의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죠. 국정화 반대는 북한 지령이라는 여당 말에 야당은 친박이 아니라 친박 실성파다라고 맞받았는데요. 국정교과서는 강경 우파의 오만이 비든 자충수라고 비판했던 새누리당 원조 소장파 정두원 의원과 이런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원 의원은 어제 대통령에게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면서 공개 서한을 보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 연결합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새누리당이 완승을 했어요. 물론 재보선에서요. 그죠? 네. 최저 투표율이긴 했습니다만 이 완승의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야당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되죠. 예. 우리나라는 지금 야당 때문에 망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저렇게 지지부진하니까 여당도 그렇게 긴장할 필요도 없어지고 정부도 예. 마찬가지로 되는 겁니다. 예. 야당이 강해야지 여당 정부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야당이 진짜 반성해야 되고요. 예.
지방자치선거 보궐선거로 국정 이슈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좀 무리입니다. 더군다나 총선 앞두고 이제 우리가 국민한테 경허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또 우쭐하고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지지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투표율 보면 20.1%예요. 그러니까 역대 그러니까요. 최저 투표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상 정치권에 대한 외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80%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국정교과서 전국이 결국은 정치권에 대한 외면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정교과서가 다편향됐다고 고쳐야 된다고 2008년에 처음 얘기한 사람이 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시정을 해왔고요. 또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편향됐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저해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국정화한다는 것은 또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자기 목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화라는 것은 지금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를 논란을 벌여서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국정화한다니까 뭐 지금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무슨 북한에서 지정을 했다는 등 이렇게 아주 유치하고 천박한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그 북한 지정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런 2000 몇 년이니까 우리 이런 사회에서 아직도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너무 지금 국민들은 이런 꼴을 뭐로 보고 있겠습니까? 내생은 관계없고 지금 와서 무슨 몇십 년 전에 논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국정교과서 관련해서요. 어제 그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갑자기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교과서 발행 체제를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자. 그래가지고 이걸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자 이런 제안이 나름대로 필요한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야당 대표가 얘기해서 참 바라기 불편합니다만. 예. 어쨌든 국정화보다도 그렇게 교과서 본질 내용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원래 의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교과서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학부모들은 교과서를 안 봅니다. EBS 교재 본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학부모들이 무슨 아이들 교과서를 봅니까? 예.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교과서를 보면 정말 이건 문제가 맞구나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학부모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은 거죠. 지금. 예. 그게 무슨 문재인 대표가 제기한 그런 방식이나 어떤 방식이든 지금 교과서 내용에 대한 논쟁이 본질 논쟁이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는 어쨌든 본질에 대한 문제를 어제 얘기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죠? 아니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저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박주성 교문위원장은 국민투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필요합니까? 글쎄요. 그 정도 사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특히 국정화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까지 한다면 우리는 뭐 3년 65일 국민투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나친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11월 5일 날 이제 확정 고시하는 날이 11월 5일이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확정 고시를 하면은 전국이 더 어지러울 것 같은데 걱정이에요. 글쎄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또 다른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야당한테는 뭐 불리한 얘기죠. 그래서 야당은 사실 고시를 안 할까 봐 걱정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왕청심환이 되고 있거든요. 야당한테는. 진짜 야당이 얼마나 지금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야당을 살려주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기 그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 사업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 지금 청와대는 국내 개발을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군도 이미 세계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뭐 소스 코드인가 이 통합 모듈 이런 거 있잖아요. 유럽 같은 데도 20년 넘게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럴 거라면 왜 지금까지 그걸 미국에서 달라고 애걸 뽑고 우리가 자체 개발할 수 있다면. 네, 그리고 최근까지 저 대통령 미국 가서까지 이제 그거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은 모릅니다. 전문적인 거라서. 예, 그 뭐 많은 사람은 네, 많지 근데 틀린지 않죠. 그 말이 틀린지 많이 모르는데 그렇다면 왜 그걸 진짜 그렇게 하지? 갑자기 미국에서 안 준다니까 이제 가능하다고 하느냐? 신뢰 문제인 겁니다. 그걸 누가 그걸 신뢰를 하겠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게. 예. 근데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데 지금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서한을 그래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그런 기술적인 것이 다 검증이 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그게 안 되고 막 가다 보면 나중에 그 돈은 돈대로 들고 껍데기만 만들게 될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 가면은 책임질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책임져야 될지 모르죠. 왜냐면 그때 제가 또 정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은 그때 왜 예산 줬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인 겁니다. 예? 사실 대통령도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 김관진 실장하고 한번 공개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도 하셨죠? 뭐 답답해서요. 저도 한번 국민들이 이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들어봤으면 좋겠고 저도 김관진 실장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게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관련된 기관들이 국방부, 방사청, 뭐 공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된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얘기 계속 들어봐야 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 서한을 보낸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재검토를 하게 되면 또 전력 공백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재검토를 하자는 것은 전력 공백이 걱정돼서 재검토하자는 겁니다. 아하. 안 되는데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나중에 전력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 그래서 전력 공백이 사실 이 또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전력 공백 때문에 KFX 사업을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KFX 사업이 실패하면 전력 공백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재검토를 하자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런데 뭐 이게 지금요 KFX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가 된 상태죠, 그죠? 네. 그죠? 국방위 소위에서요? 이제 일부긴 합니다만 600억이요. 네. 일부긴 합니다만. 네. 그러면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사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예. 이건 뭐 제대로 해봐라라고 이제 사실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런 사업을 또 국회에서 예산 못 주겠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이거 한번 제거해 보세요라고 이제 사실 충정에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고요. 예.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예산이 통과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시도를 해보는 거고 또 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네. 이것이 국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미국까지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뜻대로 안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책임지는 사람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예?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지금 책임을 무능하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을 계속 다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가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제 책임은 나중에 묻고 이 수습부터 하자. 제대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물어도 그때 묻자 저는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지금 또 다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방사청 얘기거든요. 네. 불량 장비를 바가지 구매해서 629억 원을 날린 판이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서 예. 국방위원들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의원들이 의견이 같습니다. 예. 지금 방사청은 기능을 상실했다. 음흠. 지금 저대로 뒀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방사청을
사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 대정부 질문 때 이제 국방부의 제2차관을 신설해서 그 밑으로 다시 가져가서 장관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앞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사청 문제를 그 국정원사 때나 장관한테 질의하면 장관은 내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사청 일이지. 근데 또 방사청은 방사청대로 또 뭐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국방부, 방사청, 군 이런 관계가 뭐 상하 관계도 아니고 시간 관계도 아니고 어정쩡하군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전문성도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책임성도 세우고 전문성도 세우기 위해서는 다시 국방부로 가야 된다. 근데 사실 이 방사청을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또 그걸 반대합니다. 자기네들이 잘못 만든 걸 시인하는 거거든요. 아니 뭐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해야 됩니까? 제대로 만들면 되죠. 그리고 또 국민 입장에서는 야 군인들이 정말 비리가 많은데 이걸 다시 군인전에 맡기면 되겠냐 이렇게 또 좀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저는 책임성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장관이나 군인들이 책임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이었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가정에서 쓰는 물 가운데 4분의 1이 욕실에서 소비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가뭄이 심한 요즘 욕실에서 사용하는 물을 줄여야 할 텐데요. 이것을 잘 잠갔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잠그지 않으면 1분 동안 12리터, 1시간에 무려 720리터의 물을 흘려버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속초에서 처음 만나는 아이파크의 특별한 가치, 동해바다와 청초호의 전망에 설악산을 품은 자리, 광역교통망으로 더 빨라진 서울 수도권, 마침내 명품 휴양 주거단지가 완성됩니다. 아이파크가 가장 아름다울 자리, 속초 아이파크 033-638-9666 10월 분양 현대산업개발.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개통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800-8169 한신공영.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Everyday beautiful PAT. 우정도 사랑도 PAT. 행복한 기다림 PAT. 우리의 여행은 어디까지일까? 동욱이와 인형이도 PAT.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7시 37분 37초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곳곳에 사고 소식이 이어집니다. 특히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성수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잠실대교에서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상당히 심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강 건너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잠실대교 부근 그리고 성수대교에서 이촌동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다시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남단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 추돌 사고 여파 때문에 청담대교 북단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분당수서로는 반대로 도심 쪽으로 진입하는 길 복정에서 탄천까지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호흡기 질환자 지금 31명으로 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아직 질병 원인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건물에서 지난 25일에 SK그룹 면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지금 그 SK그룹 시험에 참가했던 모든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국 지금 부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원인을 모르고 있다라는 건데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설대우 교수 연결합니다. 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호흡기 세균,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모두 음성이고 브루셀라, 큐피버, 라지오넬라 검사에서 전부 음성 나왔다 그러는데 예. 이거 어떻게 된 건? 이거 그럼 뭐예요 대체 이게 정체가?
지금 뭐 검사 결과로만 보면은 일단 이 검사한 대상 병원체는 일단 뭐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또 이제 검사 시기나 이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 등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국에서도 조금 시간이 지났다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재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환자를 제일 처음 진료한 건국대 병원 측에서 보건당국에 애초에 보고하기로는 그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의심 신고를 했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번 검사에 포함은 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정보가 좀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정말 아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환경 요인으로서 화학 물질에 의해서 폐가 손상이 되면 이것도 이제 폐렴 증상을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조사, 또 방금 말씀하신 음성 때문에 조사 범위가 좀 더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자, 두 번째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화학물질에 의한 피 손상 말씀하셨는데요. 이러면은 전염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전염성은 전혀 없죠. 그런데 그러면 환자가 지금 계속 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화학물질이라고 하면은 환자가 늘 이유도 없고 사태는 매우 명확해지면서 완전 종결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발병 원인이 이제 병원체다. 이렇게 되면 또 그것이 세균이냐 아니면 바이러스냐 또 전염성 여부. 그러니까 전염성이 없으면 그것도 이제 지금 감염된 사람으로서 끝날 건데 전염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은 또 이제 사태는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화학물질에 의한 피 손상 가능성은 많지가 않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오히려 지금 한 15종류 정도 되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성 여부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화학물질에 의한 이 폐 손상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물 인플루엔자 건국대학교 병원 측은 맨 처음에 동물 인플루엔자에 의한 감염이 의심된다라고 신고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좀 예를 들어 주시죠. 아마 동물 인플루엔자를 했으면 두 종류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둘 다 아주 고병원성입니다. 하나가 H7N9이라고 작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지구상에 발병한 건데 치사율이 25에서 약 30% 정도 되고 현재까지 환자가 약 260여 명 정도 발병을 했고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중증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동물에게서 사람을 감염시키지만 추가적인 변이는 아직 없어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의 전염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는데 워낙 중증을 일으키고 사망률도 상당히 높고 해서 이거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또 H5N1이라고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도 치사율이 거의 50에서 60%에 육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조류에서 사람으로는 오지만 사람에서 사람으로는 잘 안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건국대학교 이 실험실이 동물 인플루엔자를 다루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만일 이런 것이라고 하면 뭐 사람에게서 사람으로의 전염 가능성은 낮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공공 의료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다루어져서 감염이 된 건지 아닌지는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쉽게 얘기를 한다면 동물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게 세균 실험 같은 걸 했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뭐 동물 생명 과학대니까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이게 인수공통 전염병, 그러니까 아까 동물에서 사람은 옮기는데 사람끼리 전염 가능성은 대부분 낮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우리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게 앞으로 더 환자가 늘 것인가? 그리고 지금 다행히 증상이 그렇게 심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걸 앞으로 방역 당국은 원인 규명도 해야 되겠지만 더 좀 차단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이게 예. 원인 만일에 예. 화학물질이 아니라 병원체에 의한 것이다. 예. 그러면은 일단 병원체를 찾아내야 되는데 예. 병원체를 못 찾아내고 미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예.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 만일에 환자들이 예. 심각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환자들이 쉽게 회복이 되어서 완치가 되면 그냥 병원체 자체는 미궁에 빠져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예. 미궁에 빠진 채로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궁에 빠진 채로 환자들이 중증을 앓게 되면 이거는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일에 추가적으로 환자가 생겨서 예. 전염 가능성까지 커지게 되면 이제 문제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병원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것도 메르스처럼 초기에 잘 잡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메르스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설대우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일 뜨거운 뉴스부터 얘기해보죠. 네, 해외 유명 브랜드의 명품으로 둔갑한 짝퉁 상품을 1조 5천억 원어치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1조 5천억 원. 네, 어마어마하죠. 대단하네요. 안경에서부터 벨트, 지갑, 가방까지 다양한 품목의 짝퉁 제품들이 많게는 원가의 30배 이상, 30배 이상 뛰어서 전국 각지로 팔려나갔는데요. 모두 중국 광저우에서 만들어진 가짜 명품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 전문가들조차 구별이 어려워서요. 버젓이 백화점에까지 정품처럼 팔렸습니다. 예. 누리꾼들은 백화점까지 뚫리면 정품은 도대체 어디서 믿고 사야 하냐. 또 전문가들도 구분할 수 없다면 그게 그거 아니냐. 짝퉁을 그렇게 만든다는 게 더 놀랍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짝퉁이라도 비싸게 팔아야 의심을 안 받는 건가요? 이런 의견도 냈네요. 예. 참 1조 5천. 근데 이렇게 똑같이 만들려면 돈은 좀 들었을 거예요 아마.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최근 최악의 취업난 속에 젊은이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까지 합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그 형태와 수법이 갈수록 진화를 하고 있죠. 예. 초창기에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담당자들은 주로 한국어가 어눌한 중국 동포들이었는데 예. 최근에는 한국 젊은이들이 손쉽게 큰 돈을 벌 목적으로 해외 콜센터에 진출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최근 검거한 콜센터 직원들 중 취업을 포기한 20대, 30대 한국인이 대부분이었고 이들 가운데는 대학생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젊은이들 살기 어려운 건 알지만 양심은 팔지 맙시다.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또 돈은 쉽게 벌면 쉽게 무너집니다. 인생 짧습니다. 성실히 삽시다. 이런 의견을 냈네요. 인생 한 방으로 큰 돈 벌려고 그러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예,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11층 건물 옥상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남성을 경찰이 수갑으로 구한 영상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29일 새벽에 연제경찰서 토곡지구대 장은성 순경이 술에 취한 채 빌라 옥상에 걸터 앉아있는 직장인 27살 김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장은성 순경은 기지를 발휘해서 빨랫줄에 몸을 지탱하고요. 김 씨의 손목을 자신의 손목과 수갑으로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형이니까 다 털어놓아라. 네가 떨어지면 우리 같이 떨어지는 거다 이러면서 김 씨를 달랬는데요. 다행히 두 사람은 119 구급대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경찰분을 본받아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제 나쁜 생각하지 말고 잘 극복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예, 우리나라 경찰분들 진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경찰분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남성의 집을 4년 동안 방문하고 있는 펭귄의 사연이 펭귄? 네, 미국 매체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예. 참 신통방통한 펭귄입니다. 이 남성은요, 2011년에 해변을 산책하다가 기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펭귄을 구했습니다.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먹이를 준 다음에 징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야생으로 돌려보내줬는데요. 그런데 이 징징이 계속 이 남성의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돌려보내
돌려보내고 돌려보냈는데 또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을 돌아다니가도요. 예. 1년 중에 8개월은 이 집에서 머물 정도로 예. 그 충성심과 애정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동물들도 고마운 걸 알고 은혜를 갚습니다. 때론 동물이 사람보다 더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한 행동이 훌륭한 말보다 낫네요. 이런 반응이었네요. 이 강아지 안 키우시는 분들, 동물 싫어하시는 분들 동의하지 않겠지만 네. 강아지들이나 개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키워보면 참 훌륭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